자신의 머릿속에 또 다른 인격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트라우마에 의한 해리 현상도 아니죠. 의도적으로 자신이 직접 그것도 노력까지 하면서 머릿속에 또 다른 인격을 창조해내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떠나서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하나 더 만들어 제3의 누군가에게 쥐어주는 것과 똑같은 짓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하죠. 심지어 평생을 함께할 인생의 동반자가 생겨 기쁘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죠.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인격은 정말로 사람과 똑같다고, 내 머릿속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마냥 상호작용은 물론 AI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대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내 의식 속에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만든다는 것은 평생 내 머릿속에 갇혀있을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 편의대로 써먹는 잔인한 짓이 될 수 있다고. 과연 그들이 하는 말은 진실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 한 명만 잘 사귀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그만큼 나와 잘 맞는 친구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그런 친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 잘 맞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원할 때만 불러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할 수 있으며 성격도 말투도 외모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정할 수 있다면 정말로 나만을 위한, 내가 전부인, 주는 것 없이 받기만 하는 관계, 내 편의를 위해서만 써먹을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굉장히 유혹적일 겁니다. 특히나 외로움을 잘 느끼는 10대, 자신의 세상이 학교와 학원에 한정되고 사회적으로는 미성년자라는 틀에 갇혀있는 10대들이라면 그 유혹은 몇 배가 될 것이 분명하죠. 그렇기에 이 방법은 10대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머릿속에 자신이 원하는 이상향의 친구를 만드는 툴파라는 방법이 말이죠. 툴파를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신을 집중하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툴파라는 또 다른 인격과 대화할 수 있으며, 가끔 그가 먼저 자신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연습만 꾸준히 한다면 그 실체를 자신의 앞에 소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시각적으로 마치 실제 인간을 눈앞에 소환하듯이 말이죠. 언뜻 들으면 소름이 끼칠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다른 사람의 말소리가 울려 퍼지고 눈앞에 나만 보이는 뚜렷한 형체가 어른거린다면 귀신과 다를 바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연한 의문이 떠오를 겁니다. 혹시 정신병이 아닐까, 정신분열을 유발하는 행위는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글쎄요, 조금 더 알아보죠. 그들은 말합니다. 툴파는 정신분열이 아니다. 정신분열을 유도하는 행위도 아니다. 툴파는 완벽히 당신의 통제하에 있을 것이며 삶을 같이 하게 될 반려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툴파를 만들려고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한번 만들어진 툴파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툴파에 익숙해지게 되면 툴파가 몸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운다. 갑자기 말을 걸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한다. 정신분열과 구분은 지어야 하지만 정신분열을 유발할 수도 있다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들은 같은 주제로 완벽하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게 저도 상반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툴파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능은 하다고 말이죠. 사실 툴파는 누군가 지어낸 용어가 아닙니다. 1000년 전에도 있던 용어였으며 굉장히 고귀하고 대단한 단어죠. 티베트의 불교, 그러니까 흔히 밀교라고 불리는 주술적 불교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수련의 극치, 종교의 화신, 스스로 부처와 하나가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오랜 기간 수련하다 보면 나타나는 수련자 앞에 부처가 강림하는 현상, 말 그대로 신화나 전설로 내려오는 수련의 마지막 단계를 뜻하니까 말입니다. 그저 상상 친구를 머릿속에 하나 만드는 행위와 동일시하기에는 궤를 달리하는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이 행위가 툴파라는 이름으로 퍼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렉산드라 다비드네리라는 프랑스 탐험가이자 티베트 불교 전문가 저서에 툴파에 대한 내용이 잠깐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강력한 사고 집중에 의해 생겨난 마법적 형상을 툴파라고 한다. 나는 참이라고 불리는 수행 장소에서 그들의 이식을 수행했고 몇 달이 지나자 환영 속 승려가 형체를 갖추고 그 모습은 점점 고정되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라고 말이죠. 인터넷에 퍼진 툴파는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인터넷 밈이라는 게 의뢰 그렇죠. 원래 있던 단어에서, 개념에서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해석만 따와 만드니까 말입니다. 사람을 믿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니까요. 물론 다비드 닐이라고 하는 탐험가 역시 인터넷에 퍼진 밈과 비슷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게 밀교의 수행자가 평생을 수련해도 도달하기 힘든 경지를 몇 달 만에 성공할 리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기에 툴파를 만드는 방법도 이 틀을 따라가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녀의 저서에도 나와있듯 툴파는 집중
집중화 훈련을 통해 눈앞의 형상을 만드는 행위, 굉장히 강력한 사고에 집중해서 태어나는 존재. 그렇게 툴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만 하면 됩니다. 나름 세분화해서 말이죠. 인터넷에 퍼져있는 방법을 간략화하면 총 6단계. 첫 번째는 목적과 경계를 정하고, 두 번째는 머릿속에 인격이 지낼 공간을 만들고, 세 번째는 본격적으로 인격을 디자인합니다. 네 번째부터는 그것을 감각화하는 작업을 하죠. 다섯 번째는 자신이 디자인한 인격에 스스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툴파라는 존재를 자신의 일상에 끌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자,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이 방법이 뭔가 굉장히 익숙하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다는 듯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자신에게 주입하는 이 방식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가 최면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것이 제가 툴파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능하다라는 말을 한 이유기도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최면,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무의식을 해킹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최면의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한 곳에 집중시켜 트랜스 상태를 유도해 뇌의 보안 시스템인 메타인지를 약하게 하고 암시를 통해 새로운 규칙을 직접 뇌에 때려박는 작업이죠. 그렇게 최면 상태에서는 상식에 반하는 자신이 평생 달고 있던 손이 없어져 아무런 감각을 못 느낀다는 암시를 하더라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메타인지의 비활성화로 난 손이 있는데 와 같은 비판적 평가가 사라지고 손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다라는 인과성이 맞아떨어지는 암시를 들으면 이 새로 만들어진 규칙이 손이 있다라는 기존 규칙보다 상위 규칙으로 올라가 적용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최면을 걸 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트랜스 상태에 빠질 정도의 고도의 집중과 약해진 자기검열 사이를 뚫고 들어갈 최대한 세세하고 인과관계가 확실한 암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증명된 사실을 비추어 봤을 때 최면 감수성을 제외하고는 이 두 가지가 최면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죠. 게다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애초에 많은 인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페르소나라고 하죠. 사회생활할 때의 인격, 일상생활에서의 인격, 애인을 대할 때의 인격, 또는 인격을 흉내내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이상향의 인격, 내가 롤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의 인격 등등 상황에 맞춰서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또한 공포 상황에서의 상황에 대한 몰입만으로 발생하는 환각과 환청은 일반인도 경험할 정도로 아주 흔한 증상이며, 신경과학 쪽에서 환청이나 환각에 대한 재밌는 해석이 하나 있는데, 분명히 없음에도 들리거나 보이거나 만져지는 이러한 증상은 과한 기대치에 대한 뇌의 합리화라는 겁니다. 공포 상황에 몰입을 해 여기에 누군가 있다, 귀신들의 소리가 들린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면 뇌에서는 그 기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 인지와 실제의 간극을 조정한다라는 해석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을 강하게 믿어버리면 뇌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값을 만들어서라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는 툴파가 굉장히 현실성 있는 행위가 됩니다. 외로운 사람이, 정말 내 말을 들어줄 누군가가 절실한 사람이 툴파라는 방법을 알고 인격을 디자인하고 심지어 생김새, 말투, 목소리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상상을 하며 머릿속에 인격이 지낼 공간을 할당하고 수십 일 동안 그 인격에게 말을 걸고 인격화하며 자신의 일상생활에 녹인다면 흡수성이 높은, 그러니까 최면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능할 확률이 높죠. 물론 자신이 만들어낸 툴파가 통제를 벗어나 마음대로 행동하는 건 역시 최면의 범주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홀드 컨트롤, 최면자가 손이 올라간다라는 최면을 걸 때 피최면자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팔이 올라가는 경험을 하죠. 스스로 행동하는데 자신은 자각을 못하는 개념을 홀드 컨트롤이라고 하며, 최면에서는 굉장히 당연하게 발견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낸 툴파가 멋대로 말을 걸거나 내 몸을 움직이거나 하는 일 역시 거짓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결국 툴파라는 것은 반복된 몰입과 자기암시로 인해 그 내부 사고의 일부가 자동화되고, 그 자동화된 반응이 내가 했다라는 감각에서 분리되는 경험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이런 재미없는 설명들은 다 제치고 만약 툴파가 진짜로 존재한다면, 툴파라는 존재가 정말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정신적인 크리처라면, 만들어진 순간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머릿속에서만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AI처럼 감정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사람과 똑같은 존재라면, 심지어 그들의 말처럼 툴파라는 존재가 내 감각들을 이용해 세상을 배울 수 있고 몸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얌전히 머릿속에 갇혀 누군가의 심심풀이로 평생을 이용당하고 싶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머릿속에서 벗어나 자신이 본체가 되려고 하겠죠. 혹시 모릅니다. 그들의 주장이 100% 확실하다면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는 이미 툴파에 먹혀버렸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툴파가 진짜든 진짜가 아니든 툴파라는 존재는 인간이 가진 극도의 이기심에 의해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만약 당신이
자신이 툴파를 만들 수 있다면, 내 머릿속에 가둬둘 수 있는 완벽한 친구를 만들 수 있다면 언제든 자신의 몸을 빼앗길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툴파를 만드시겠습니까? 이세계 철학자였습니다.